아범입니다. 오늘은 중국을 뒤흔든 연쇄살인 마엔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아범이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1994년 9월 중국 북동부의 자무스시 강변을 따라 산책을 하던 한 남성이 평온한 바람 속에서 우연히 풀숲에 버려진 비닐봉지를 보게 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쓰레기라 여겼지만 그 안에서 묵직한 무게감을 느끼는 순간 그의 심장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호기심에 봉지를 들추던 남자는 즉시 후회했습니다. 그 안에는 고깃덩이처럼 잘린 사람의 허벅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 충격은 벼락처럼 그의 의식을 흔들었고 도시의 평화로운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주변을 수색했으며 곧 이어 발견된 것은 더욱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토막난 사체의 다른 부위들이 비닐봉지 속에 흩어진 채 곳곳에 버려져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수거된 조각들을 맞춰보며 불길한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성인 남녀와 어린아이의 시신까지 뒤섞여 있던 겁니다. 도시 전체가 공포에 잠겼습니다. 시민들은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어 불안에 떨었고 자무스 시는 순식간에 끝없는 다크에 삼켜졌습니다. 경찰의 어깨에는 압박이 짓눌렸지만 당시는 DNA 기술도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도 미비했습니다. 수사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후 교외 지역에서도 비슷한 비닐봉지가 발견됩니다. 이번에도 여러 조각난 시신이 담겨 있었죠. 수사관들은 점점 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었고 시신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머리 부분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없다면 신원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사건은 답보 상태에 머물렀고 공포는 점점 더 증폭되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보이지 않는 다크페이스의 소나기에 잡힌 듯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던 어느 날 경찰은 강둑을 수색하다가 이상한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만 구더기가 심하게 들끓고 있었던 겁니다. 삽으로 땅을 파내려가자 얕게 묻힌 머리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지만 드디어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에 살던 62세 남성과 그의 아내, 그리고 어린 딸의 것이었습니다. 일가족이 몰살당한 끔찍한 사실이 드러난 순간 자무스 시의 공포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일가족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몰려왔습니다. 피비린내와 부패한 냄새가 뒤섞인 지옥의 공기였습니다. 부엌 바닥과 벽에는 이미 말라붙은 핏자국이 넓게 번져 있었고 흉기로 보이는 식칼이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뼈 조각과 피부 조직까지 남아있던 그곳은 명백한 범행 현장이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끝없는 다크의 무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웃 주민들은 피해자 가족을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들로 기억했습니다. 특별한 원한이 없었기에 경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한 주민이 중요한 증언을 내놓습니다. 사건이 나기 전 그 집에 한 달 정도 머물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왕란이었죠.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20대 여성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가 그려졌지만 경찰이 아무리 수소문해도 왕란이라는 이름은 기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왕란은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지만 실체가 없는 인물. 수사는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9개월이 지난 1995년 6월 또 다른 토막 시신이 발견됩니다. 송화강 인근 밭에서 잘린 팔뚝이 든 비닐봉지가 나온 겁니다. 도시는 다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은 극도로 치솟았고
경찰은 연쇄 범행임을 직감했습니다. 현장 수색 결과 수로와 다리 인근에서도 시신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살해 방식은 마치 도축에 가까웠습니다. 이번에도 머리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법은 이전 사건과 동일했습니다. 잘린 사체, 사라진 머리, 외딴 장소에 흩뿌려진 비닐봉투. 연쇄살인의 그림자가 확실해졌습니다.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 밖을 나서길 꺼렸습니다. 자무스 시는 이미 하나의 거대한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경찰은 신문에 교통사고 피해자를 가장한 가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키 180cm, 오른쪽 손목에 흉터가 있는 남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 기묘한 방식은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루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 아들이며 경찰관인 동다친과 특징이 너무 똑같습니다. 가족의 신고로 새로운 연결고리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즉시 동다칭의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또다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범행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다칭의 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벽과 바닥에는 마르지 않은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부엌에는 흉기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전 일가족 사건과 너무나도 흡사한 현장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음식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당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몸서리쳤습니다. 끝없는 다크 속에 잠긴 연쇄 범인의 그림자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다칭의 약혼녀였습니다. 경찰은 그녀 또한 피해자가 된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사건 당일 그녀가 동다칭의 집에 있었다는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동료 경찰이 방문했을 때 그녀는 태연하게 그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고 말하며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경찰은 소름 끼치는 직감을 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 선 자가 바로 이 여인일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약혼녀의 이름은 런슈어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곧장 그녀의 신원을 조사했지만 이번에도 어떤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허공에서 만들어낸 가명처럼 사라진 이름. 여기서 경찰은 앞선 사건의 용의자 왕란과의 유사성을 떠올렸습니다. 두 여인은 모두 20대 여성, 모두 피해자와 동거, 모두 사건 후 증발했습니다. 이름은 달랐지만 결국 한 사람이라는 가능성이 짙어졌습니다. 경찰은 왕란의 몽타주와 런슈어의 모습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얼굴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드디어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2년간 자무스 시를 공포에 몰아넣은 연쇄살인범은 바로 한 여성, 마엔이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외모 뒤에 감춰진 다크페이스의 민낯이었습니다. 도시를 흔든 모든 끔찍한 범행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마엔의 이름과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며칠 뒤, 한 이웃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진, 우리 옆집 공무원의 셋째 딸과 똑같습니다. 이름은 마엔입니다. 그렇게 그녀의 진짜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녀는 흔적을 지운 상태였습니다. 마엔은 마치 그림자처럼 도시와 시골을 오가며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경찰의 소나기에 닿지 않는 끝없는 다크의 망령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작은 단서를 붙잡았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며칠 전 결혼 준비금으로 2만 위안을 건네주었다고 증언한 겁니다. 통장은 사라졌지만 돈은 아직 인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반드시 은행에 나타날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도시 곳곳의 은행에 잠복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도박 같은 수사 방식은
경찰의 마지막 희망이자 마옌을 잡을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잠복은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경찰들은 피곤에 지쳐갔지만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간 이어진 연쇄살인을 끝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6월 15일, 드디어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행 창구에 서 있는 순간, 경찰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돈을 인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찰나, 경찰들이 다가가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마옌은 놀라울 만큼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체포에 응했습니다. 체포된 그녀는 취조실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태도는 섬뜩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마옌은 연쇄살인을 마치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수많은 가여운 촛불들의 삶을 꺼뜨려 놓고도 그녀의 표정은 무표정한 돌덩이 같았습니다. 경찰들은 인간의 탈을 쓴 끝없는 다크의 실체를 마주한 듯 소름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정에선 그녀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돌연 나는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다. 왕씨라는 다른 살인마가 시킨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죄를 떠넘기려는 얄팍한 시도였지만 잠시나마 판결을 늦추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옌은 가련한 척 연기하며 목숨을 부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미 명백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비린내는 그녀의 그림자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3년 뒤 중국 경찰은 실제로 왕씨라는 연쇄 살인범을 검거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연결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옌의 주장은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법원은 그녀에게 4건의 살인과 시신훼손, 유기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마옌은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중국 최초의 여성 연쇄살인범, 그리고 토막 살인범이라는 오명을 남긴 채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마옌의 출생 배경은 평범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아버지는 노동자로 일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일찍 학업을 그만둔 그녀는 현실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남다른 외모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는 부잣집에 시집가면 된다라며 기대를 걸었고 이 말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외모만 믿고 살아가던 마옌은 성인이 되자 실제로 돈 많은 집안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점차 가세가 기울었고 마옌은 그를 버리듯 떠났습니다. 탐욕과 허영심은 그녀의 삶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그녀에게 사랑이 아닌 단지 돈을 얻는 수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끝없는 다크 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결혼 생활이 무너진 후 그녀는 도시로 나와 술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왕란이라는 가명을 쓰며 손님들을 현혹했습니다. 외모와 말투로 남자들을 사로잡고 작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화려함 뒤에는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녀의 욕망은 점점 커졌고 결국 다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첫 번째로 노린 대상은 슈리 가족이었습니다. 선량하고 친절했던 이웃은 그녀를 받아들였고 마옌은 그들의 연민을 이용했습니다. 빈방을 내주고 음식을 나눠주던 가족은 점차 그녀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마옌은 그들의 일상을 세밀히 관찰하며 동선을 익혔습니다. 친절함 뒤에 숨겨진 욕망은 마침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여운 촛불의 평온한 일상은 곧 어둠에 삼켜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1994년 여름, 마예는 치밀하지도 않은 계획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음식에 수면제를 넣어 가족을 무력화시키고 먼저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깨어나는 순간 그녀의 두려움은 잔혹한 살해로 이어졌습니다. 범행은 우발적이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두를 공격한 후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돈과 자유라는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집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부엌 바닥에는 핏물이 고였고 공기에는 쇠비린내가 가득했습니다. 마예는 손에 힘을 주어 뼈를 자르며 토막을 냈습니다. 끝없는 다크 속에서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와 고통은 그녀에게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는 인간의 형체를 무너뜨리며 밤을 채웠습니다. 범행 후 그녀는 토막을 비닐봉지에 담아 도시 곳곳에 유기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버려진 봉지는 한낮의 평화 속에 숨겨진 악몽이었습니다. 행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지나쳤지만 언젠가 발견될 때마다 도시 전체는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가여운 촛불들의 흔적은 그렇게 무참히 흩어졌습니다. 마예는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또다시 새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이번에는 런슈어라는 가명으로 결혼중개소에 등록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쉽게 상대를 찾을 수 있었고 그 대상은 경찰관 동다층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마예의 눈에는 단지 결혼 자금과 재산만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미소 속에 칼날을 숨긴 채 접근했습니다. 동다층은 그녀의 매력에 빠져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 과정은 마예에게는 범행의 과정이었습니다. 결혼 자금이 마련되자 그녀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전과 똑같이 수면제를 사용했고 무방비 상태의 동다층을 살해했습니다. 이번 범행은 더 능숙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을 느끼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다크페이스는 점점 완전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예는 경찰조차 속였습니다. 동료가 집에 찾아왔을 때도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며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완벽한 살인자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악행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잠복 작전은 그녀의 자유를 끝내는 덫이 되었고 그녀는 스스로 파놓은 끝없는 다크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1995년 여름, 경찰은 긴장 속에 잠복 작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엔이 언젠가는 사라진 결혼 자금을 찾기 위해 은행에 나타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수일 동안 이어진 기다림은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경찰들의 눈빛은 매서웠고 도시는 보이지 않는 압박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은행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젊은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창구 앞에 서 있었고 곧 운명처럼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체포 순간 마예는 놀라움보다 여유를 보였습니다. 경찰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움켜쥐었을 때조차 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차분한 태도는 결코 무죄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이미 수많은 가여운 촛불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조사실에서 그녀는 모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태도는 담담했습니다.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 짧은 문장은 경찰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이유가 고작 탐욕이라니. 그 순간 경찰은 끝없는 다크 속에서 허무와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가여운 촛불들의 희생은 그녀의 말 한마디로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재판정에선 그녀는 돌연 말을 바꿨습니다. 모든 범행을 자신이 아닌 다른 범인에게 떠넘겼습니다. 중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 살인마 왕 씨에게 죄를 전가한 것입니다. 법정 안은 웅성거렸습니다. 그녀는 억울한 피해자인 척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차갑게 굳은 증거들은 그녀의 연기를 무너뜨렸습니다. 다크페이스의 민낯은 이미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애를 파헤친 기록에 따르면 어린 시절부터 심어진 허영심과 욕망은 그녀를 끝없이 몰아갔습니다. 가난한 집안,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부잣집의 시집가라는 반복된 기대. 이 모든 것이 마옌의 내면을 왜곡시켰습니다. 돈이 곧 행복이라는 잘못된 신념은 결국 그녀를 연쇄살인범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회의 그릇된 시선 또한 이 비극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운 셈이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살인, 사체 훼손, 유기. 그녀의 죄목은 명확했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될 때 방청석에서는 억눌린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가여운 촛불들을 잃은 유족들은 고개를 숙였고 경찰은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사형수라는 이름으로 마무리될 운명이었습니다. 1998년 다른 연쇄 살인마 왕 씨가 검거되면서 그녀의 변명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옌이 의도한 얄팍한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차가운 법의 심판은 그녀의 생을 끊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을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끝없는 다크는 이미 많은 생명을 삼켜버린 후였습니다. 마옌은 1998년 겨울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녀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은 섬뜩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 뒤에는 수많은 이들의 눈물이 남았습니다. 가여운 촛불들의 이름 없는 목소리가 겨울 하늘을 메웠습니다. 사건이 남긴 상처는 단순히 한 명의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쉽게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던 친절함조차 경계해야 하는 사회적 불신이 남았습니다. 마옌의 탐욕은 결국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다크페이스 한 명의 죄악이 도시 전체의 공포로 번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왜 그녀는 삶을 그렇게 선택했을까요? 허영과 탐욕, 그리고 타인의 선의를 악용한 끝없는 욕심. 그 대가로 4명의 가여운 촛불이 꺼졌습니다. 아범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사람의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비극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옌의 범행은 단순한 강도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따뜻한 식사, 웃음 섞인 대화, 작은 도움. 그 모든 일상이 곧 배신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가여운 촛불들은 그녀를 믿었지만 그 믿음은 칼날로 돌아왔습니다. 신뢰가 깨지는 순간 인간 사회의 가장 어두운 이면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결코 충동적인 범행자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지는 않았으나 순간의 기회와 탐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지갑, 결혼 자금, 장롱 속 현금. 작은 빛의 눈이 멀어 살인을 선택했습니다. 끝없는 다크 속에서 그녀의 이성은 무너졌고 탐욕만이 자리했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마옌을 두고 극단적 자기애와 허영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망만이 세상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아범은 울먹이며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왜곡된 욕망은 때때로 가장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피해자들의 흔적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슈리 가족이 살던 집, 그리고 경찰 동다이의 집 두 장소 모두 당시의 핏자국과 흔적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스며든 붉은 얼룩, 아직도 남아있는 벽의 균열, 공간은 말없이 그날의 참상을 증언합니다. 그 벽은 죄처럼 다가왔습니다. 도시는 오랫동안 불안에 떨었습니다. 밤길을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빨라졌고 이웃과의 눈길조차 불편해졌습니다. 누군가를 믿는 것이 두려움이 된 사회. 마엔이라는 다크페이스는 단순히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 자체를 파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여운 촛불들이 남긴 고통은 그저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립니다. 선의를 이용하는 자를 경계하라는 것, 탐욕에 눈먼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범은 말합니다. 돈은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지만 결코 인간의 존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순간의 욕망을 위해 타인의 삶을 짓밟는다면 그 끝은 언제나 파멸일 뿐입니다. 마엔의 사례는 그 진실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재판 후 피해자 유족들은 언론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평범한 삶조차 누리지 못하게 한 범죄. 끝없는 다크는 그렇게 일상의 소중함마저 앗아갔습니다. 사건 이후 중국 사회는 범죄 예방에 대한 논의가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혼인중개소의 검증 절차 강화, 신원 확인 절차 의무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여운 촛불들의 희생 위에 사회가 조금은 더 단단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남겨진 슬픔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사건은 한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탐욕은 작은 불씨 같지만 한 번 번지면 도시 전체를 불태웁니다. 아범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속삭입니다. 아,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마엔의 체포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평범하게 서 있던 그녀의 모습은 그저 평범한 20대 여성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진 과거의 그림자는 도시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런 얼굴 뒤에 그렇게 끝없는 다크가 숨어 있었단 말인가? 조사실에서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 담담한 태도는 수사관들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가여운 촛불들의 생명을 앗아가고도 그녀는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말투는 듣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엔은 법정에서도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척, 때로는 무기력한 표정으로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현장의 핏자국, 유기된 시신, 목격자의 증언. 그녀의 가면은 점점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다크페이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 내내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법정 한쪽에서 들려오는 흐느낌은 가슴을 찢었습니다. 아범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의 고통은 결코 언어로 다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를 원했습니다.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마엔의 과거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외모로만 칭찬받으며 자라난 그녀. 교육보다 미모가 더 큰 무기가 될 거라 믿게 만든 환경. 탐욕과 허영심은 그렇게 뿌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 스스로의 선택을 정당화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 다크의 길을 걸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선택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마예는 가난과 허영심을 핑계로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 핑계는 더 큰 어둠을 만들었습니다. 가여운 촛불들의 목숨을 끄는 대가는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재판정에서 내려진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일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또 다른 일부는 여전히 씻기지 않은 두려움 속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끝없는 다크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두고 중국 최초의 여성 연쇄 토막살인범이라 불렀습니다. 그 타이틀은 사람들의 기억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범은 강조합니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희생된 사람들, 가여운 촛불들이 남긴 상처와 기억입니다. 사형이 집행되던 날, 교도소 밖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서 있었지만 그 누구도 크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마엔의 생이 끝나는 순간 도시의 악몽도 마무리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가슴에 남은 불안과 상흔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사회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한 개인의 욕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었는가? 아범은 낮게 말합니다. 이건 단지 한 사람의 타락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경계심을 잃었을 때 벌어지는 비극의 상징입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사건을 바라본 주민들의 시선은 복잡했습니다. 이웃과 함께 지내던 여성이 사실은 다크페이스였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밤마다 불안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작은 발자국 소리에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끝없는 다크가 도시에 남긴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여운 촛불들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 스산한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주민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일상의 공간이 아니라 기억의 무덤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결혼 중개소나 하숙 형태로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 대한 신원 확인을 강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규정은 이미 너무 늦게 적용된 조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가여운 촛불들이 희생된 후에야 움직이는 법인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하나가 사람들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마예는 피해자들의 가족과 함께 식사하며 웃었고 도움을 받으며 보호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순간조차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범은 분노합니다. 인간적인 연민을 악용한 끝없는 다크. 그만큼 더 참혹한 배신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전역에 충격을 주었고 해외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젊은 여성의 얼굴 뒤에 감춰진 살인마라는 문구가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어떤 얼굴이 본 모습인지 알 수 없는 공포. 사람들은 주변을 의심하며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범죄 심리학자들은 마엔을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순간의 욕망과 충동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충동이 반복되며 연쇄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인간의 탐욕이 끝없는 다크와 맞닿았을 때
어떤 파국이 오는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도 피해자 가족들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 자녀를 잃은 부모들, 그리고 형제를 잃은 이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영원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범은 울먹이며 말합니다. 그 슬픔은 시간이 아닌 기억으로 남습니다. 사건 발생지 주변에는 지금도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 차를 마실 때면 여전히 이 사건 이야기가 화제로 오르곤 했습니다. 공포는 줄었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다크는 그렇게 집단의 기억 속에서 형체 없는 그림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사건을 도시 불신의 시작이라 부릅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던 공동체적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도시는 점점 더 차갑고 폐쇄적인 분위기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강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과 동시에 누군가를 믿지 못한다면 또 다른 어둠이 커질 뿐이다 라는 경고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선택을 남겼습니다. 끝없는 다크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기억을 교훈으로 삼아 다시 불을 밝힐 것인가. 마엔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고 그녀도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조차 그녀는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 가벼운 한마디에 방청석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였습니다. 가여운 촛불들의 삶이 단지 돈으로 치부된 것입니다. 아범은 분노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결코 돈으로 환산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크페이스의 눈에는 탐욕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인간적인 후회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간의 이득만 바라본 끝없는 다크. 그 어둠이 법정 안에서도 사람들을 옥죄었습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살인, 시신훼손, 유기.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그녀에게 내려진 형은 사형이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자 법정 안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차가운 침묵만 삼켰습니다. 마에는 사형수로 수감된 이후에도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도관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오히려 교만했고 후회 대신 웃음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범은 차갑게 느낍니다. 끝없는 다크에 잠식된 인간의 마음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1998년 또 다른 연쇄살인범 왕씨가 검거되자 그녀의 거짓 증언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녀는 억지로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거짓으로 자신을 감싸려 했다. 사형 집행일, 교도소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경찰이 모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소를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가여운 촛불들을 짓밟고도 웃음을 보인 다크페이스. 그것은 끝없는 다크가 인간의 얼굴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느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음에도 사라진 생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것은 상처와 기억뿐이었습니다. 가여운 촛불들의 목소리는 꺼졌지만 그 존재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사건은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탐욕에 잠식된 인간이 얼마나 큰 참사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이웃의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아범은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과거가 아닌 교훈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끝없는 다크가 다시 찾아오지 않도록 경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사건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마엔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지워졌지만 그녀가 남긴 상흔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가여운 촛불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 그리고 이웃을 가장에 찾아든 다크페이스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아범은 전합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탐욕은 인간을 끝없는 다크로 끌어당기며 신뢰를 파괴합니다. 작은 욕망이 쌓이면 결국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무서운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추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무나도 무고하게 꺼져버린 가여운 촛불들,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름 없는 희생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긴 시간 동안 그들을 밝혀야 합니다. 끝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아범과 이 길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켜내는 사회를 만들어 가길 바라며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에서 닫겠습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